안녕하세요. 노후 산책입니다. 60을 넘기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온 시간만큼 이제는 덜어내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 무엇을 더 채울까 보다 무엇을 덜어내야 내 삶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편안해질까를 고민해야 할 시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60대 이후 더 행복해지기 위해 반드시 줄여야 할 6가지를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소유욕, 비교, 고집, 기대, 부정적인 말, 그리고 두려움. 이 6가지는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관계를 지치게 하며 인생의 황혼을 어둡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씩 정리해 가는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노후 산책 지금 시작합니다. 1. 소유욕을 줄이세요. 그것도 다 필요해서 산 거야. 그냥 지나치기 어려웠다고. 73세 김순희 어르신은 딸과의 말다툼에 억울한 기분이었습니다. 한 달 만에 엄마 집에 온 딸 연주 씨가 주방 찬장을 열다가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엄마, 이건 또 언제 산 거예요? 이런 건강식품 벌써 유통기한 지난 것도 있는데. 엄마, 이건 너무 많아요. 연주 씨는 엄마의 건강을 걱정했지만 순희 어르신 입장에서는 그 하나하나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사모은 방어막 같은 것이었습니다. 찬장 안에 줄줄이 쌓인 영양제통, 냉장고 한쪽을 가득 채운 유산균, 홍삼, 오메가3 눈 건강 영양제, 혈액순환에 좋다는 즙까지. 게다가 거실에는 쓰지 않는 전자기기 박스들과 입지도 않는 옷, 이미 결혼해 집을 떠난 자식들의 낡은 물건들까지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순희 어르신은 말합니다. 이 나이쯤 되면 뭘 버리는 게 더 겁이 나. 혹시 나중에 필요하면 어쩌지? 이게 없으면 불안해서 잠이 안 올 때도 있어. 우리는 왜 이렇게 물건을 쌓아두는 걸까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소유 기반 안정감이라고 부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내 삶의 확실성이 줄어듭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관계는 멀어지고 세상은 너무 빠르게 변해가니까요. 그런데 물건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산 그 통 하나, 그릇 하나는 늘 그 자리에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느새 그 물건들의 마음의 안전줄을 걸게 됩니다. 또한 젊을 때 참아야 했던 소비에 대한 보상심리도 작용합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사야지. 나도 이제 누려야 할 나이야. 그 마음은 틀리지 않았지만 문제는 쓰지도 않고 먹지도 않으면서 쌓기만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소유욕이 높은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우울감이 1.7배 더 높다고 합니다. 소유가 많을수록 만족감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정리되지 않은 물건과 소비가 오히려 심리적 과부하를 일으키는 것이죠. 그렇다면 소유욕을 건강하게 다스리는 방법은 없을까요? 1. 사기 전에 질문하기. 물건을 사기 전 스스로에게 3가지 질문을 해보세요. 정말 필요한가? 지금 당장 필요한가? 집에 비슷한 게 있진 않나? 이 질문을 하고 나면 소비 욕구의 80%가 사라진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나를 자책하는 질문이 아니라 나를 위한 작은 브레이크입니다. 2. 하루만 미뤄보기.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는 24시간만 구매를 미뤄도 충동구매 욕구의 60% 이상이 줄어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당장 사야 할 것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하루만 기다리면 대부분 그냥 안 사도 괜찮다고 느껴지게 됩니다. 3. 장바구니에만 넣어두기. 온라인 쇼핑을 자주 하신다면 결제까지 가지 말고 담기까지만 해두세요. 며칠 뒤에 다시 보면 그 물건이 생각나지도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4. 물건 대신 마음 채우기. 뭔가 사고 싶을 때 사실은 허전함을 달래려는 마음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땐 친구에게 전화 한 통, 동네 공원 한 바퀴 산책. 작은 행동이 큰 위로가 됩니다.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 것. 소유욕을 줄인다는 건 가진 것을 덜어낸다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 삶에 필요한 것만 곁에 두겠다는 선택입니다. 물건을 줄이면 공간이 넓어지고, 공간이 넓어지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가벼워지면 비로소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여유가 생깁니다. 2. 비교를 줄이세요. 오늘도 모임 가서 기운만 빠지고 왔어. 68세 경숙 어르신은 요즘 친구들과의 정기 모임이 점점 부담스럽습니다. 처음엔 반가운 얼굴들이었지만
이제는 자리를 잡고 앉는 순간부터 자랑 릴레이가 시작되죠. 우리 아들 이번에 본부장 승진했잖아. 며느리가 나 크루즈 여행 보내줬는데 배에서 먹은 랍스터가. 우리 손주는 영어 유치원 다니는데 벌써 영어로 말을 하더라니까. 다들 행복한 듯 말하지만 경숙 어르신은 그 말을 듣는 게 힘겹습니다. 난 자랑할 게 뭐가 있나?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은 무겁고 가슴은 헛헛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경숙 어르신이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모임이 끝나고 돌아가는 길, 늘 밝고 호탕하던 경숙 어르신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경수가, 나 요즘 며느리하고 너무 안 좋아. 어버이날에도 손주 얼굴도 못 봤어. 밥도 같이 못 먹고 그깟 선물 하나로 때운 거야. 속상해서 눈물이 나더라. 그 말을 들은 경숙 어르신은 깜짝 놀랐습니다. 늘 우리 아들 잘 나가, 며느리 최고지라며 밥값도 척척 내고 유쾌했던 경숙 어르신에게 그런 속사정이 있을 줄은 몰랐던 거죠. 그 순간 경숙 어르신은 마음속에서 뭔가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 나만 힘든 게 아니었구나.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다들 사정이 있구나. 비교의 심리학. 우리는 왜 비교를 할까요? 비교는 본능입니다.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고 불안함을 줄이려는 심리 작용이죠. 그런데 문제는 비교가 외부 기준으로 내 삶을 판단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만족이 줄어들고 스스로를 자꾸만 덜 가진 사람처럼 느끼게 됩니다. 미국 UCLA 심리학과 연구에 따르면 타인과의 비교가 잦은 사람일수록 자존감이 낮고 우울감과 분노를 더 자주 경험한다고 합니다. 또한 SNS 같은 매체에 자주 노출될수록 실제보다 더 심한 비교 심리와 박탈감을 느낀다고도 하죠. 특히 노년기에는 사회적 성취나 관계 변화가 두드러지기 때문에 조금만 비교해도 마음의 진폭이 커질 수 있습니다. 비교를 줄이는 구체적인 실천법. 하루 3가지 감사 쓰기. 매일 저녁, 잠들기 전 식탁에 앉아 종이에 써보세요. 오늘 남편과 말다툼 안 해서 감사합니다. 팔꿈치 통증이 덜해서 감사합니다. 동네 카페에서 마신 커피가 맛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작은 감사가 내 삶의 긍정성을 회복시키고 비교의 감정을 이겨내는 힘이 됩니다. 한 연구에서는 감사일기 2주만 써도 자존감이 높아지고 우울감이 줄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왜 부러운가를 묻고 무엇을 배울까로 바꾸기. 오랜만에 본 친구가 건강해 보였다면 나도 물 많이 마셔야겠다. 나도 가볍게 산책 시작해볼까? 그 친구는 내 인생의 경쟁자가 아니라 영감을 주는 동반자입니다. 지금 내 자리에 집중하기. 나도 한 사람의 부모로서, 아내로서, 또 누군가의 친구로서 최선을 다해 살아왔구나. 이런 생각을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나의 시간은 나만의 속도로 흐르고 있습니다. 책은담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남을 부러워하지 말라. 남에게는 남의 근심이 있고 나에게는 나의 즐거움이 있다. 다른 사람의 삶은 반짝이는 순간만 보일 뿐 그 이면에는 누구나 말 못할 고민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하루에도 누군가는 부러워할 평온이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작은 기쁨을 발견하고 나를 인정하고 내 삶을 사랑해보는 것. 그게 바로 비교에서 벗어나는 지혜입니다. 이제 남의 인생 말고 내 인생을 더 많이 바라보세요. 그 삶엔 이미 가치 있는 이야기와 소중한 순간들이 가득하니까요. 3. 고집을 줄이세요. 65세 순애 어르신은 요즘 딸 수진 씨와 자주 다툽니다. 말싸움이 아니라 서로 마음을 다치는 싸움이죠. 특히 손자 키우는 문제에서 의견 충돌이 많습니다. 애가 추운데 양말도 안 신기고 이래서야 감기 걸리지 않겠니? 이유식도 예전엔 손수 다 만들었지. 그걸 봉지째 주다니. 처음엔 걱정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딸의 얼굴이 굳어졌고 급기야 엄마, 제발 잔소리 좀 그만해. 저도 제 방식이 있어요.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순애 어르신은 섭섭하고 당황했습니다. 내가 잘 되라고 하는 말인데 왜 이렇게 귀를 닫을까? 하지만 사실 딸 수진 씨 역시 속상했습니다. 엄마는 늘 자기 방식이 옳다고 생각해. 내 얘기는 들을 생각도 안 하고. 고집 왜 생길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 확증 편향이라 부릅니다.
한 번 믿은 생각이나 경험이 생기면 그 이후의 판단은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려는 방향으로만 해석하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노년기에는 삶의 많은 변화와 상실을 경험하기 때문에 자기 신념과 가치관을 쉽게 흔들리지 않는 고정점으로 삼게 됩니다. 그게 바로 고집입니다. 내 말이 틀리지 않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를 부정당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집이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든다면 어떨까요? 고집은 자존심을 지켜주는 무기가 될 수 있지만 나이 들수록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되어야 합니다. 하루하루 삶이 짧아지는 이 시기엔 내 말이 맞는지보다 내가 사랑을 지켰는지가 더 중요해집니다. 고집을 줄이는 대화 습관 훈련법. 3초 멈추기. 감정적으로 말이 나오기 전에 딱 3초만 멈춰보세요. 숨을 한 번 들이마시고 눈을 마주쳐 보세요. 그 3초가 말을 쏘는 대신 마음을 열어주는 시간이 됩니다. 그랬구나, 그럴 수도 있지 연습. 이 두 문장은 대화의 벽을 허무는 마법 같은 말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일단 인정하는 말부터 해보세요. 그랬구나. 그렇게 느꼈구나.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런 생각도 있지. 이 말을 먼저 하면 그 다음에 내 말을 꺼낼 때 상대가 귀를 열고 들어줄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결과보다 관계를 우선하기. 가족끼리의 갈등에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보다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이 갈등 속에서도 이 관계를 지킬 수 있을까입니다. 해민 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옳다는 생각을 고집하는 순간 사랑은 멀어진다. 그리고 이런 말도 있습니다. 경험은 말보다 무겁지만 사랑은 그 무게를 내려놓는 것이다. 나의 경험이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지금 이 관계를 더 따뜻하게 만들고 싶다면 그 경험을 살짝 내려놓을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순의 어르신은 요즘 말수도 줄었습니다. 딸과 잠깐의 냉전 후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내 방식이 다 맞을까? 그저 사랑하는 마음이 앞섰던 건데 말을 줄이니 딸 얼굴에 미소가 조금 보이더라. 그 뒤로 순의 어르신은 말하기 전에 잠시 멈추고 그랬구나를 먼저 꺼내보려고 연습 중입니다. 관계가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손자와의 시간도 다시 따뜻해졌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말을 많이 하기보다 마음을 많이 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고집을 줄인다는 건 내가 틀렸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사랑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하루 말하기 전 한 번만 멈춰보세요. 당신의 하루가 훨씬 평온해질 수 있습니다. 4. 기대를 줄이세요. 작년 생일엔 그래도 꽃바구니라도 왔었는데 올해는 아무 연락도 없네요. 73세 심희숙 어르신은 생일날 아침부터 휴대폰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톡도 전화도 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결혼 후 바쁘다며 연락이 뜸해졌고 며느리는 더 이상 그녀의 생일을 기억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래도 오늘만큼은 연락이 오겠지. 혹시 일이 있어서 늦게 연락하려나? 그렇게 하루가 저물어 갔고 밤 9시가 넘도록 연락은 없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외롭고 허탈하고 뭔가 버려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아들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엄마, 요즘 회사가 너무 정신없어서요. 생신도 깜빡했어요. 죄송해요. 통장에 용돈 조금 넣었어요. 이숙 어르신은 괜찮다고 그럴 수 있다고 대답했지만 그날 밤은 유난히 길고 쓸쓸했습니다. 기대는 왜 상처가 될까요? 기대란 이 정도는 해주겠지. 나를 알겠지. 이 날은 기억하겠지. 라는 보이지 않는 마음의 계산서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언제나 그 계산서를 맞춰주지 않습니다.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일수록 기대가 빗나갈 때의 상처는 더 깊습니다. 기대는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상처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심리학적으로 본 기대의 함정.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큽니다. 기대는 내가 만든 상상 속 기준이기 때문에 상대는 그것을 모를 수도 의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대를 받는 쪽은 부담을 느끼고 기대를 하는 쪽은 상처를 받는 구조죠. 하버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기대치가 높을수록 인간관계 만족도는 낮아지고 감정 소진과 우울감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기대를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이해로 바꾸기. 기대하는 대신 이해해보는 연습입니다.
바빠서 그럴 수도 있지. 챙기지 못한다고 해서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야. 자식들도 이제는 자기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일, 육아, 살림, 인간관계까지. 그 속에서 부모를 위한 시간을 매번 내긴 어렵습니다. 연락이 없다고 사랑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럴 여유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해 주는 겁니다. 내가 나를 챙기기. 기념일, 생일, 특별한 날에 누군가 해주길 바라기보다 나를 위한 작은 이벤트를 만들어 보세요. 좋아하는 빵 한 조각, 꽃시장 구경, 책 한 권, 혼자 가는 미술관도 좋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 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하루가 따뜻해집니다. 감사로 시선을 돌리기. 자주 전화는 못해도 건강검진 같이 가주는 아들. 무뚝뚝하지만 밥은 챙겨주는 남편. 영상통화 한 번에 기운이 나는 딸. 이런 감사할 것들에 집중해 보세요. 기대는 없을수록 가볍고 감사는 많을수록 따뜻합니다. 이순신 장군은 난중일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라는 바가 없으면 근심도 없다. 또 법정 스님도 말씀하셨죠. 비움은 버림이 아니라 채움이다. 기대를 내려놓는 것은 무관심이나 체념이 아닙니다. 그저 내가 나를 더 소중히 여기기 위한 마음 정리입니다. 심희숙 어르신은 요즘 작은 노트를 하나 씁니다. 오늘 고마웠던 것 3가지. 그날그날의 감사가 그녀의 마음을 채워줍니다. 이제는 연락 없다고 마음 쓰지 않아요. 기대하지 않으니 오히려 더 편하고 어느 날 문득 연락이 오면 더 반가워요. 기대를 줄인다는 건 내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나를 지키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감사와 이해로 채우는 지혜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한 가지 기대를 내려놓고 자신에게 작은 선물을 건네보세요. 그 작지만 따뜻한 변화가 여러분의 하루를 훨씬 평온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5. 부정적인 말을 줄이세요. 그 할머니는 늘 뭔가 안 좋은 일만 있대. 마주치면 기운이 쭉 빠져. 동네 경로당에서 자주 보던 한 어르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요즘 세상은 도무지 못 살겠어? 애들은 싸가지 없고 뉴스 보면 되는 일이 없어. 허리는 아프고 밥맛도 없고 남편은 내 속만 썩이고. 그 어르신은 혼잣말도 늘 불평이고 누가 옆에 앉으면 그 사람의 에너지까지 빨아들일 만큼 부정의 기운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어르신은 요즘 사람들 다 나를 피한다며 더 외로워졌습니다. 말투는 곧 내 인생의 분위기입니다. 말은 입으로 하는 것이지만 그 말의 기운은 내 얼굴과 마음, 주변 관계까지 바꿉니다. 우리는 자신이 하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리고 자주 듣는 말이 곧 내 생각이 되고 나의 시선이 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자주 하면 세상의 부정적인 면만 보이고 작은 문제도 크게 느껴지며 결국 내 하루 전체가 우울하게 흘러가게 됩니다. 심리학적으로 본 부정적인 말의 영향. 하버드대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의도적으로 긍정적인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우울감이 40% 낮고 삶의 만족도는 훨씬 더 높다고 합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이 느끼는 신뢰도, 편안함, 친근감이 말투 하나로 크게 달라진다고도 하죠. 특히 노년기의 인간관계가 줄어들수록 내가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인가는 곧 내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는가와 직결됩니다. 그렇다면 부정적인 말 습관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3초 멈추기 훈련. 말이 튀어나오기 전에 3초만 멈춰보세요. 숨을 한번 들이마시고 이 말이 상대에게 상처를 주진 않을까? 이 말이 내 기분을 더 나쁘게 만들진 않을까? 잠깐 생각해보는 것만으로 말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좋아, 감사해, 괜찮아 같은 말 자주 쓰기. 이 3단어는 내 감정을 다독이고 내 하루의 톤을 바꿔주는 말입니다. 억지로라도 써보세요. 햇살이 좋아서 기분이 좋아. 버스는 놓쳤지만 덕분에 앉아서 쉴 수 있었어. 무릎이 아프긴 해도 걷지 못할 정도는 아니니 감사해. 처음엔 어색하더라도 이런 말들이 내 기분을 천천히 긍정적으로 끌어올립니다. 말의 방향을 바꾸는 습관. 예를 들어, 요즘은 애들이 너무 매정해들. 요즘 아이들은 솔직하고 자기 주장이 강하네. 몸이 여기저기 아파를. 그래도 약 없이 버틸 만큼은 괜찮아. 같은 사실이라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감정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말에 관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 빚도 갚는다. 하지만 반대로 말 한마디가 평생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 탈무드에는 이런 구절도 있죠.
사람의 혀는 두 개의 칼보다 더 많은 상처를 낸다. 말은 보이지 않지만 그 여운은 오래 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마디 말을 합니다. 그 말들 중 누군가의 마음을 따뜻하게 한 말은 몇 개나 있었을까요? 말은 선택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노후를 어떤 분위기로 만들 것인지를 내가 하는 말이 정해줍니다. 이제부터 하루에 한 번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 기분이 괜찮아. 그래도 감사한 하루였어. 그럴 수도 있지. 그 단어 하나하나가 당신의 삶의 햇살 같은 빛을 비추어 줄 것입니다. 말을 줄이자는 게 아닙니다. 부정 대신 따뜻함을 선택해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누구보다 내 삶을 위한 선택입니다. 6. 두려움을 줄이세요. 내가 이 나이에 뭘 새로 배워? 다 늦었지 뭐. 66세 분자 어르신은 딸 영진 씨가 주민센터 그림 수업을 권했을 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손재주도 없고 그림 한번 그려본 적도 없어. 거기 젊은 사람들 사이에 가서 나만 민폐되는 거 아니야? 분자 어르신은 겉으론 시큰둥했지만 사실 속으로는 마음이 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림이든 뭐든 뭔가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딸의 설득 끝에 겨우 용기를 내어 나간 첫 수업. 그날 돌아온 어르신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영진아, 거기 나보다 더 연세 드신 분도 있더라. 처음엔 긴장했는데 선생님이 친절하게 하나하나 알려주시는데 어찌나 재미있던지 정말 잘 다녀왔어. 고맙다. 그 후 분자 어르신은 매주 그림 수업을 다니며 작은 엽서도 만들고 수업 친구들과 웃음도 나누며 삶의 활력을 되찾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마음속 그림자입니다. 나이가 들면 이제 와서 뭘 시작하나, 잘못하면 창피해질까봐, 내가 패 끼칠까봐 하는 두려움의 말들이 머릿속에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은 현실이 아니라 상상에서 나옵니다. 아직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실패를 상상하며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 두려움의 정체는 사실 완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내면의 목소리 또는 비난받을까 봐 움츠러드는 자존감의 방어기제입니다. 과학적으로 본 도전하는 노년의 효과. 서울대학교 노인과학연구소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후 새로운 활동을 시작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삶의 만족도가 25% 이상 높았고 치매 발생률도 현저히 낮았습니다. 또한 사회적 관계에 참여하고 뇌를 자극하는 활동을 지속한 그룹은 우울감과 외로움을 감소시키고 자존감과 활력은 눈에 띄게 높아졌다고 보고됐습니다. 두려움을 줄이는 3가지 실천법. 작게 시작하기, 기대는 낮추기.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처음부터 잘해야지라는 생각보다 한번 구경만 해볼까? 오늘은 반바퀴만 돌아볼까?처럼 부담 없는 시작을 선택해보세요. 걷기 운동도 1시간이 아니라 10분으로, 스마트폰 배우기도 앱 하나만, 수업도 한 번만 청강해보기. 작은 시작이 큰 변화로 이어집니다. 함께할 사람 찾기. 친구와 함께 주민센터 수업에 나가보세요. 이웃과 함께 아침 산책을 해보세요. 누군가와 함께라면 두려움의 무게가 훨씬 가벼워집니다. 결과보다 경험에 집중하기.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간에 그만두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도전했다는 경험 자체가 이미 삶의 질을 높이는 일입니다. 한 가지를 해냈다는 성취는 내일의 자신감을 만들어줍니다. 영국 작가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언제든지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말도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 두려움을 줄인다는 건 내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증거를 느끼는 일입니다. 분자 어르신은 요즘 말합니다. 하루가 참 빨리 가. 예전엔 심심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는데 이젠 그림 수업 가는 날이 기다려져. 여러분, 두려움은 시작하지 않음에서 커지고 용기를 내는 순간 작아지는 감정입니다.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다고요? 그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오늘 작은 걸음 하나만 내딛어 보세요. 그 한 걸음이 여러분의 내일을 더 환하게 비춰줄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6가지, 하나하나 다 줄이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단 하나만이라도 덜어낼 수 있다면 그만큼 내 삶에 여백이 생기고 그 여백 안에 다시 기쁨이 들어설 수 있을 겁니다. 소유욕을 줄이면 삶이 가벼워지고 비교를 줄이면 내 삶의 만족이 찾아오고
고집을 줄이면 관계가 따뜻해집니다. 기대를 줄이면 상처가 줄어들고, 부정적인 말을 줄이면 웃음이 많아지고, 두려움을 줄이면 새로운 내가 눈을 뜹니다. 덜어낸다는 건 비워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소중한 것들로 내 삶을 채우기 위한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남았다면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에게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만의 줄이고 싶은 것들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그 또한 큰 위로와 지혜가 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